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 흐름 속에 또 흘러가고 있는데, 그래도 어제 간밤에는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낮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살짝 돌파를 하면서 요 64K의 요 저항을 좀 두드리는 움직임이 나왔지만, 결국에는 좀 실패를 하면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재차 하락을 했고, 그리고 이제 밤 11시 이후로,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 버거형들이 본격적으로 좀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요 1차 지지선인 61K를 무너뜨리면서 최종적으로는 59.6K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을 했고,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61K를 좀 지켜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요 박스권, 그러니까 61.6K 요 박스권 초입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저항의 요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좀 반등세가 나오려면은 재차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, 아직까지는 요 안으로 좀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고 보는 것이, 어쨌든 이 61K를 좀 지켜주면서 재차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는 요곳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제 이런 이 반등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왜 그러느냐? 제가 어제 이 시간이 오전 1시니까 한창 요 장이 떨어지고 있을 그 당시에 제가 요것을 공유를 하면서,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요 61K가 무너지면서 이제 막 59.8K까지 터치를 했던 그 순간인데, 근데 이 당시에 알트코인 움직임이 어떠했느냐, 요것을 먼저 좀 보시면, 일단 요 비트 도미넌스 차트부터 볼게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의 음봉을 보이면서 이 비트가 하락을 함에도 비트도미 역시 함께 또 하락을 하고 있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비트도미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트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,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한창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이더 BTC 페어는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 중에 있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리플 BTC 페어도 보시는 것처럼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비트가 61K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특이점이 있는데, 지금 이 비트의 지지선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생각보다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은 막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끝없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,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반등이 나올 시에 재차 61K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충분하다라고도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일어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요런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는 61.6K까지 상승을 했어요. 그렇다면 뭐 여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움직임이,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느냐, 아마 그것이 또 중요하긴 할 겁니다.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, 뭐 당연히 여기서 뭐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지 뭐 어떻게 또 정확하게 알겠어요. 그런데 지난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 좀 넉넉하게 보자면 다음 주까지로는 이 최대 낙폭 구간,
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조정 장세에서 최대로 그 떨어질 수 있는 그 구간은 이번 주 아니면 최대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 다음 주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 낙폭 구간이 나온다면 빠르면 이번 주,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는 얘기고, 그 이후에 뭐 조정장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는 움직임이 좀 나오기에는 힘들지 않을까, 그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.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, 그것에 앞서서 제가 어제 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이 과거 사이클 때, 그러니까 2017년 9월 달에 이 조정장과 또 2020년 8월에 조정장 때를 비교를 하면서, 그러니까 2017년 9월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0%였고, 또 이 조정장이 2달간 지속이 되다가 보시는 것처럼 요런 대상승이 나왔는데, 그때 무려 17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2020년 8월 조정장 때도 최대 낙폭은 뭐 지금과 비슷한 마이너스 25%였다가, 그런데 또 이 조정 기간은 3달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, 그 이후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도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 댓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. 뭐냐면 17년으로 보면 안 되죠. 반감기가 16년이었는데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, 먼저 요때 조정장은 요 분홍색 선, 요것이 이제 2010년 5월에 있었던 반감기를 나타내는 그 선인데, 뭐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에 있었으니까 뭐 이때는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이때 2017년 9월은 이때는 반감기와 너무 먼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비교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.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이 2016년 그때의 반감기와 비슷한 시기에 그때 조정장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요 차트가 이더까지 제외를 한 요 토탈3를 나타내는 것인데, 토탈3는 이 2016년 자료가 없었어요. 그러면 이 토탈3가 아니라 이더를 포함한 요 토탈2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요때가 지금 2016년 7월에 있었던 그 반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, 그렇다면 요걸 좀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6년 이때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정장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때 최대 낙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체크를 해보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때부터 최대 낙폭 구간인 이때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52%니까 이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뭐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 52%면 아마 개별 코인들은 더 큰 또 하락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조정 장세가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, 대략적으로 또 보시게 되면 그 날짜가 154일이니까 약 5개월간 이런 조정장이 좀 지리하게 지속이 됐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 조정장세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또 시장이 흘렀느냐,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이후에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,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요거에서 이 조정장의 예시로 들었던 시기가 2017년 9월인데, 그렇다면 2017년 9월은 여기거든요. 그런데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요 반감기 근처에 조정장으로 따지게 되면 뭐 어쨌든 여기나 지금 그 이후로는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요때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승폭이 얼마나 됐느냐, 그래서
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무려 16만 9천%, 이게 뭐 몇 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숫자가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2016년 8월만 해도 이 알트코인들이 뭐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알트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이 몸집이 가볍다 보니까 훨씬 큰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이라 뭐 이 숫자의 의미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요때나 어쨌든 이 조정장을 잘 견디기만 한다라면 그 이후에는 이런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 최대 낙폭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요것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조정 장세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는 구간이 언제냐, 보시는 것처럼 이 조정장 속에서도 장 초반에 이렇게 최대 낙폭 구간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또 확인이 되고,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좀 어느 정도 이런 수렴의 형태로 흐르다가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이 조정 장세가 끝났다는 것을 알렸고, 그리고 뭐 2016년 7월 이때가 아니더라도 어제 말씀을 드렸던 요 2017년 9월 조정 장세를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요 조정 장세의 초반에 가장 큰 이 최대 낙폭을 마찬가지로 또 보이긴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좀 시간이 갈수록 요런 수렴 형태로 좀 나오다가 그러다가 비교적 큰 슈팅이 나오면서 재차 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요때가 아니라 또 요때 2020년 8월 조정장 요때도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정장 속에서도 이 조정장 초반에 보시는 것처럼 요때가 가장 큰 이 최대 낙폭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런 수렴의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엔 또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흘렀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알트코인 시총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조정 장세가 지난 3월 대략적으로 한 14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 이제야 한 달이 조금 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정장과 비교를 해보면 제일 길었던 게 5개월, 또 그 다음이 3개월, 그 다음이 2개월 순이었는데 이제는 1개월로 봤을 때 아마 지금쯤인 이 조정장 이 초반에서 최대 낙폭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,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본다라면 다음 주까지는 이 최대 낙폭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다음 주에 다시 바닥을 찍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 최대 낙폭 기간은 이미 나왔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에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최대 낙폭은 이때부터 이제 어제 기준까지 체크를 해보면 19%, 그러니까 어제 요 하락이 없기 전만 해도 이때가 바닥이었으니까 이때는 한 대략적으로 한 17% 정도가 됐는데 어제 하락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의 최대 낙폭은 19%로 조금 더 늘어났고,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진 이 최대 낙폭의 평균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한 20% 정도 됐었잖아요. 그렇다면 아직은 살짝은 모자르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알트코인의 지금 최대 낙폭은 어떠하냐,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일단 어제는 비트가 다시 또 저점을 치긴 했지만 이 알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4일 전에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, 그러니까 3월 달에 있던 이 저점을 이미 며칠 전에 또 경신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이 비트보다 이 알트가 버티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조정장세의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물론 이 조정장세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 바닥만은 어떻게 보면
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,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,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난 사이클을 봤을 때 요 반감기 이후에 지난 직전의 최고점을 이렇게 넘기는 흐름이 나왔었고,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 그때 사이클 때도 이런 흐름이 나왔고, 그리고 2020년의 그 사이클 때도 보시는 것처럼 반감기 이후에 이때 직전의 최고점을 이렇게 또 넘기게 됐는데, 근데 지금도 아직은 반감기를 넘기기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재차 이 비트코인이 직전에 요 69K 아래로 현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감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. 그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 반감기 때도 이 직전의 사이클을 넘기는 그런 흐름은 반감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미 한번 이 73K까지 찍으면서 직전의 정고점을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는 다시 이 61K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의 뭐 이런 조정장도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즌 종료로 볼만한 그 어떠한 그런 지표들이 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태까지 이 상승장 속에서도 나타났던 조정장세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다만 이 조정장세가 과거와 비교해서는 아직은 뭐 1개월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공포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이 약세장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불안감이 또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엔 이 시간이 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런 의미에서 좀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만 그것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, 이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